안녕하십니까. 오늘 돼지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돼지띠가 신일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기해년이 주는 기운에 대해서 몇 개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일간한테 기라는 천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 자체를 사주에서는 편인의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신일간이 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요거를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해 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갑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정제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돼지띠가 돼지띠라는 걸 만났을 때 지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돼지와 만남으로써 어떤 조종과 가공과 어떤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자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주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그런데 이 용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면 기해년 2019년에 돼지띠 신일간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변화라든가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편인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 기해년이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거를 천간, 아래에 있는 거를 지지, 그래서 이 천간에 있는 글자는 올해 기해년에 어떤 생각이나 의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나 의지가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의지가 다른 사람한테 파급력의 영향이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령 내가 CEO라든가 어떤 단체 리더라 정치권에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내 생각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간의 기운을 강하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작고 내 생각이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지의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천간이라고 하는 기라는 기운이 편인으로 작동함에 인해서 생각과 의지는 편인의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편인의 방향이라는 것을 보면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고 좀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한번 해볼까? 어떤 기술을 익혀서 어떤 나만의 부가가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또는 어떤 임대사업 같이 내가 어떤 생산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내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오므로써 그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임대사업 같은 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통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내 활동이죠. 활동력은 좀 낮추면서 좀 머리를 좀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히 좀 몸이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일에 좀 실증이 나면서 또는 좀 더 좋은 일이 좀 더 레벨업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의지가 나로 하여금 자격과 기술과 임대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심리의 변화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변화들은 사실은 무술년을 지나면서부터 생각의 변화가 굳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 무술년에는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것들이 작동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활동력의 저하를 일으켰습니다. 활동력이 저하를 일으키게 됐고요. 활동력이 저하를 일으키게 된 원인을 보면 어떤 직장의 불안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성이라면 남편의 직장의 불안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수입의 불안정이 무술년 2018년에는 이렇게 직장이나 내 직장이나 남편의 직장이나 직장이 불안정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던 일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나 기술 또는 다른 쪽으로 내 생업의 방향을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움직임은 이 지지라고 하는 해의 움직임의 영향력을 받아서 실제 나의 그 생활 환경은 해라는 글자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해라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상관의 방향입니다. 상관의 방향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제라는 기운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나는 상관의 기운을 써서 정제의 효과를 얻고 싶답니다. 예를 들면 상관의 기운으로 원하는 효과는 정제라는 것이죠. 자, 상관의 기운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가 삶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만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삶의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치면 이 부가가치 있는 일은 주로 뭐로 가냐면 강의 쪽으로 가기도 하고 필사를 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요식업 분야에 내가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나는 요식업을 창업하려는 의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상관의 요식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특수한 음식에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처럼 우리가 늘 주식으로 먹는 뭐 순두부라든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런 종류의 요식업이 아니라 어떤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날에 찾는 음식입니다. 가령 뭐 태국 요리 전문점이라든가 스테이크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약이 될 수 있는 약이 되는 음식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령 보양식 관련해서 어떤 음식 창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객단가는 조금 높지만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고 어떤 음식 그러면 그 집을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자기만의 노하우라든가 자기만의 기법을 써서 특수한 음식 쪽에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식이 아니라면 가령 뭐 한방 찻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혜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약간 간식 계통, 주식이 아닌 이런 쪽에서 창업을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나만의 방법을 써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내 요식업의 창업의 아이템으로 쓸 수 있다면 이 해라는 상관의 기운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있는 일을 만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기대되는 효과가 정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내 머릿속에는 박혀 있으니 내가 받는 손님은 고정 고객을 타겟으로 했을 때 요 일은 나한테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는 일입니다. 한번 먹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아닌 단골로 와서 고정 고객화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이 일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 수입이 고정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요식업을 했을 때 입지가 중요하겠죠. 입지상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건물이나 주변에 그 직장인들이 많아서 특정 시간에 나한테 자주 올 수 있고 한 번 와본 사람이 여러 번 좀 짧은 발걸음으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정 고객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고정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왔던 사람을 다시 찾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라든가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서로 연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에다가 직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직살이 작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뭔가 기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형이나 또한 자형이 들어있으니 기존에 내가 어떤 이런 유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소를 옮기거나 아이템을 바꾸거나 어떤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에 어떤 움직임을 자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기운이 주는 기운을 읽어보면 창업을 하려는 쪽으로 상당히 마음이 들어가는데 창업의 조건 중에서 필요한 자격이나 기술 또는 내가 창업 중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고부가가치에 있는 이런 요식업이나 강의나 필설 또 학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진 아이템을 갖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이 기해년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하나의 특정한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기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해년에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상당히 직장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발령을 받거나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내 삶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은 어떤 상관의 기운이 다가오고 편인의 기운이 다가왔을 때 그다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정운보다 더 내 삶을 가로막는 것은 내 앞으로 내가 삶의 수단을 강구하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애정운 쪽에 할애될 시간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자, 재물운과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 나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자격, 내가 쌓은 자격, 또 쌓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고객층이 개인이냐 아니면 조직이나 단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그럭저럭 체면 유지 이상의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단체에서 계약을 통해서 내 사업을 1년 계약, 공급 계약을 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납품 계약, 용역 계약을 하면서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해년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어떤 회전 문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져올 수 있고, 기존 거래 계약의 해지 같은 게, 해지나 변경이 내 사업에는 몹시 불안정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다소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취업운과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 쪽은 신규 취업 중에서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면 가능합니다. 근데 신규 취업을 하면서 눈높이가 높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 신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재취업보다는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창업적으로 눈을 돌릴 때 내 사주와 대운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시험운 쪽에서 보면 단기 시험이라면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을 끌어야 되는 시험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시험 공부에 매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고 생산 수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라는 메시지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돼지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